입술 메이크업 제거 방법입니다. 입술은 전체적인 입술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우리가 닦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윗입술은 위에서 아래로, 아랫입술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제품입니다. 클렌징 제품은 계면 활성 제형, 용제형이 있는데요. 계면 활성 제형은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고요. 용제형은 피부에 도포해서 닦아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클렌징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작용으로 이용한 스크럽, 효소가 있고요. 화학적인 작용을 이용한 아하나 바가 있습니다. 효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성분으로 이용해서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매뉴얼 테크닉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고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죠. 매뉴얼 테크닉에서는 매뉴얼 테크닉을 하는 종류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쓰다듬기 또는 경찰법, 무찰법이라고도 하고요. 모든 동작의 연결과 끝부분에 사용하는 테크닉으로서요. 우리 피부 실기 자격증에서 매뉴얼 테크닉과 림프 관리를 하실 때 맨 처음과 마지막에 시행해주는 동작입니다. 문지르기는 또 강찰법, 마찰법이라고도 하고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주는 방법입니다. 반죽하기는 유연법, 유찰법이라고도 하고요. 또 두드리기는 고타법이라고도 합니다. 떨어주기는 또 진동법이라고도 하고요. 집어주기는 꼬집기, 피부를 약간 튕겨주듯이 집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반죽법과 그 다음에 두드려주기에 대한 종류는 또 그 종류를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문제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중 하나인 쓰다듬기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끝에 주로 이용된다. 맞죠? 두 번째, 혈액의 림프순환을 도모한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피부에 휴식을 준다. 예, 맞죠? 네 번째,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네, 쓰다듬기 동작은 약간 탄력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는 테크닉들은 보통 찝어주거나 가볍게 두들려주는 동작들이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4번이 틀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죽하기하고 두드려주기에서는 또 이런 종류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반죽하기의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 롤링이 있습니다. 롤링 같은 경우는 나선형으로 문지르며 압박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엄지손을 이용해서 롤링을 시켜주고요. 척킹은 가볍게 주무르기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손 전체를 이용하여서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니딩은 비틀듯이 한다. 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빨래를 짜듯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폴링 같은 경우는 피부를 주름닫듯이 하는 동작인데요. 요거는 약간 주름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서 피부를 이렇게 잡고 하는 모습들이 폴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하나의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반죽하기는 롤링, 척킹, 니딩, 풀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드리기 동작입니다. 두드리기 종류를 보시면 태핑, 손가락을 이용한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하고요. 슬래핑은 손바닥 전체 면을 이용하고요. 해킹은 손의 측면을 이용합니다. 비팅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하는 방법이고요. 커핑은 우리가 손을 컵 모양처럼 오목하게 만든 상태에서 두들려주는 방법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중 두드리기 종류는 무엇일까요?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종류를 알아야 되겠죠.
두드리기 종류는 탭핑, 슬리핑, 해킹, 비팅, 커핑이 있다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특수 마스크입니다. 특수 마스크 종류는 일단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자격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실기 과목에서 일과제 얼굴 관리에서 고무 마스크, 석고 마스크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 외에도 또 콜라겐 벨벳 마스크가 있는데요. 고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뭐 진정과 보습 효과를 주고요. 모든 피부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알긴산이 들어 있습니다.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석고 자체에 어떤 굉장히 뭐 좋은 영양분이 있다기보다는요. 석고 자체에는 약간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황산칼슘 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발열을 효과를 주는 게 있고요. 사실은 석고 마스크는 석고 베이스의 어떤 성분이 좀 침투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좀 침투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좋은 제품으로 도포를 하고 석고 마스크를 하시면 굉장히 영양이 많이 침투가 되고 또 석고 자체가 굳으면서 리프팅의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고 같은 경우는 석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민하거나 또는 뭐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용하시면 안 되는 마스크 있고요. 다음으로 콜라겐 벨벳 마스크입니다. 가장 뭐 강력한 보습 효과를 주는 그 마스크고요. 요거는 100% 콜라겐을 뭐 동결 건조시켜 만든 제품으로서 어, 뭐, 뭐 해면이라든지 팩붓을 이용하셔서 물을 적셔서 보습력을 제공해 줍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어떤 타입에 주로 사용하는가? 타입은 주로 사용되는가? 요거는 시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뭐 제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모에 관련된 내용은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영구적으로 제모하는 방법, 더 이상 털이 나지 않는 영구적인 제모 방법은 크게 전기분해요법, 전기응고법, 레이저요법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모유들을 파괴하는 방법이죠.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고주파 열로 인해서 모유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어떤 광선을 이용하셔서 또 모유들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들은 모유들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뭐 털이 영구적으로 나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이 되고요.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화학적인 제모 또는 면도기를 이용하는 제모 또는 족집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제모는 일단 피부 표면 위에 어떤 털을 녹여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를 굉장히 조금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도기를 이용한 제모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피부 상태를 보시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 아래에 있는 모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간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요. 면도기를 이용하는 제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피부가 있으면 털이 이렇게 나겠죠. 그러면 이 뿌리에 있는 모근을 제거하는 방법보다는 털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면도기를 이용하는 제모는 또 이게 털이 단면으로 잘리게 되다 보니까 털이 또 이렇게 굵게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족집게를 이용하는 제모 방법은 족집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털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털이 좀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느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시적인 제모 방법에서 우리 피부 에스테틱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왁스인데요. 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근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털이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 종류는 크게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드 왁스, 소프트 왁스, 냉왁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드 왁스는 이제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뭐 이렇게 편한 점 있지만 있고요.
뭐 하드왁스나 소프트왁스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워머기를 사용하죠. 워머기를 데워서 사용을 하고 하드왁스는 워머기를 사용하지만 부직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프트왁스는 워머기를 데워서 이제 얇게 도포한 후에 부직포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에스테틱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냉왁스는 워머기를 사용하지 않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좀 제모의 효과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시적인 제모 방법 가운데 겨드랑이 및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피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모 방법은 어떤 걸까요? 예, 피부 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모 방법은 왁스를 이용한 제모이겠죠. 뭐 우리 면도기라든지 족집게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 홈케어로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용하는 제모 방법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화학적인 제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학적인 제모는 피부의 털을 녹여서 아무래도 피부 표면이 굉장히 조금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화학적 제모는 털을 모근으로부터 제거한다. 화학적인 제모는 피부 표면에 어떤 제품을 도포하여서 여기에 있는 털을 녹여서 하는 제품이죠. 모근을 제거하는 방법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 1번이 틀리겠네요. 모근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모간을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 제모 제품은 강알칼리성으로 피부를 자극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촉보 시험을 하는 것이 좋겠죠. 3번, 제모 제품 사용 전 피부를 깨끗이 건조시킨 후 적정량을 바른다. 우리가 제모를 하기 전에는 유수분기를 조금 없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조금 제모의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제모 후 산성 화장수를 바른 뒤에 진정 로션이나 크림을 흡수시킨다. 아무래도 제모를 하고 나면 피부가 평소보다는 조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시키는 작용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학의 마지막 림프 관리입니다. 림프 관리는 우리 노폐물, 독소 및 과도한 체액의 배출을 정상적으로 도와줍니다. 림프 관리는 림프절에서 림프의 방향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림프 같은 경우는 예민하고 그다음에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도 충분히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또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림프 관리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림프 관리 같은 경우는 노폐물 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뉴얼 테크닉 관리에서는 근육을 만져준다고 하시면 림프에서는 모세혈관을 자극시켜주죠. 그래서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또 잘 배출이 돼야지 또 좋은 영양분이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림프는 영양의 흡수, 물론 노폐물이 없어지면 좋은 영양분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단어로 림프를 요약한다면 노폐물 배출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림프 드레나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모세혈관이 확장된 피부, 림프 관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 림프 관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종이 있거나 붓거나 셀룰라이트가 과도하게 있는 피부, 림프 관리 충분히 좋죠. 근데 감염성 피부, 감염성이 있는 피부는 감염의 물질을 더 순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성 피부에는 림프를 시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